안녕하세요. 세플레이션 살아남기 저자 문건주입니다. 제가 이번에 세플레이션 살아남기라는 책을 썼는데요. 요즘 이제 인플레이션이 하도 심하고 뭐든지 다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세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세금에 대한 정책 자체도 뭐 주택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거나 양도할 때 모두 세금에 대한 인플레이션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 인플레이션 현상에 대해서 이 세금 관련된 세플레이션 현상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간단하게 쉽게 정리한 책이 이 세플레이션 살아남기 책입니다. 이번에 12월 21일 날 발표됐죠.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거를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경제정책 방향을 좀 꼼꼼히 살펴보신 분들은 좀 눈치채셨을지 모르는데 종부세가 빠져 있습니다. 이 종부세가 왜 빠져 있을까요? 종부세는 올해 그 12월 23일 날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국회를 통과해가지고 법이 이미 바뀌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말하자면 이 2023 경제정책 방향으로 발표한 부분은 앞으로 개정될 부분을 얘기를 한 겁니다. 큰 방향을 가리키는 거지 이미 바뀐 거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수를 하게 되면 바뀌었구나 라고 해가지고 그 의사결정을 한다든가 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아주 곤혹스러운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2023 그 경제정책 방향 중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주택 부분에 대해서 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취득세 부분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 취득세 세율을 완화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3주택이고 뭐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이상인 경우는 취득세 세율이 8%인데 그걸 이제 4%로 줄이겠다. 그리고 일반 주택 4주택자나 아니면 이제 조정 지역 3주택자 그리고 법인이 갖고 있는 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2%거든요. 높은 세율인데 그거를 이제 절반으로 줄이겠다, 6%로 줄이겠다라는 게 이제 핵심 요지입니다. 근데 그거 자체가 이제 세법 개정안으로 이제 내년 2월 정도에 상정 예정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발표만 믿고 덜컥 만약에 샀다라고 하면은 지금 아무런 혜택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부에서 어떤 정책이나 대책을 발표할 경우에 이게 바뀌어서 발표를 했던 건지 아니면 앞으로 바뀔 방향인 건지를 먼저 잘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은 말 그대로 2023년도에 경제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거기에 대한 큰 밑그림입니다. 그래서 그 밑그림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취득세 부분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그 다음 부분으로 양도 관련해 가지고는 일단 다주택자 중과 유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행법상으로는 5월 9일까지죠. 2023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 중과가 지금 유예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1년 더 연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4년 5월 9일까지 양도분에 대해서는 그 뭐 조정 대상 지역 내에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해도 중과를 하지 않겠다. 그 부분은 중과 유예 부분은 대통령령 개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득세법 시행령만 개정하면 바로 시행이 가능한 거니까 그 부분은 뭐 변동 없이 아마 될 겁니다. 그리고 양도세 중에서도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은 주택이라든가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양도했을 때 이 단기 양도 세율을 줄여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분양권을 1년 미만으로 갖고 있다가 양도를 하게 되면 세율이 70%입니다. 그리고 1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그냥 단일세율 60%로 적용이 되죠. 그리고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도 1년 미만이면 현행 70% 세율이 적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1년에서 2년 사이는 60%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2년 이상 보유하면 일반 세율을 적용하고 있고요.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정책 방안에서는 1년 미만인 경우에는 45%, 그리고 1년 이상 되면 다 일반 세율로 적용하겠다. 그 부분은 이제 큰 틀에서는 굉장히 완화를 하는 거죠. 지금 현행법상으로 미등기 양도 같은 경우는 70% 세율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77%인데 거기에는 약간의 그 미등기라는 하지 말라는 일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징벌적인 세율이거든요. 근데 단기 양도 세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완화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는데 이번에 방안으로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된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정책 방안을 보시면 추진 캘린더가 있어요. 언제는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추진 방향이 있는데 그 추진 스케줄이 2023년 7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 양도 관련된 세율 조정 부분은 2023년 7월 부분이고 그것도 그게 7월에 하겠다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헌법에 정해져 있잖아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세율이잖아요. 그거는 법 개정 사항입니다. 대통령령으로 개정해서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2023년 7월에 구체적인 개정안이 나오면 국회를 통과해야지만 그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분양권을 갖고 계셨다가 이거 정책 보고 팔아야지 이러고 파셨으면 지금 1년 이상 됐다 해도 60% 세율, 높은 세율이 적용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취득 양도 그 다음으로 눈에 띄는 개정 방향은 민특법상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 막아놔 버렸거든요. 이제 등록 자체가 안 되고 이제 등록 기간이 말소된 부분은 그 임대 기간이 만기가 되면 이제 자동 말소까지 시켰는데 그 부분을 이제 확대하겠다는 방안이 이번에 그 정책 방향입니다. 그래서 85평방미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걸 허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2018년 9.13 대책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조정대상 지역에 이제 1주택 이상자가 이제 조정대상 지역 내에 주택을 취득하면 아무리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중과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중과 배제를 안 하고 그리고 종부세 합산 배제도 안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정책 방안에서 그 부분도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틀인 것 같습니다. 크게는 등록 임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임사자분들이 아쉬워하시는 부분은 아마 두 가지일 겁니다. 첫 번째는 기간이거든요. 임대 기간이 그 민특법상으로는 4년짜리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소득세법상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최소 5년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바뀌어서 8년으로 바뀌었고 8년에서 지금은 이제 10년이잖아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그 강산도 변할 시간에 그걸 오히려 더 깎아주지는 않고 심지어는 15년까지도 늘렸어요. 이번에 방향을 보면 10년이면 일반적으로 아파트 등록은 가능하다. 다만 이제 수도권은 6억 원, 비수도권은 3억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수도권이 지금 서울이나 이런 데 아파트가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등록 자체가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감안해서 그러면은 공시지가 9억까지 가능하게 해주겠다. 그 대신 임대 기간은 15년 이상으로 등록해라. 그리고 두 채 이상 등록해라. 라는 게 이게 정책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기간 자체가 좀 줄어들었어야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임사자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쉬운 점은 이제 임대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임대 대상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수도권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무리 집값이 떨어져도 6억이 넘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파트들은 이제 등록 자체가 안 되고 그나마 그걸 등록시키려고 그러면 15년으로 등록시켜야 되고 그리고 15년 동안 그것도 이제 한 채가 아니고 두 채 이상 신규 등록을 하려면 두 채 이상 등록해야 됩니다. 이제 지금 건설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두 채 이상으로 이미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설 임대주택하고 아마 균형을 좀 맞추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1호 이상이었었는데 지금 이제 정책 방향으로는 2주택 이상자만 해당이 되니까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면 수도권에 이제 서울이나 이런 데 아파트 좀 좋은 아파트를 구입해서 임대 등록을 신규로 등록하려면 9억 미만의 아파트를 두 개를 사서 15년 이상 임대를 줘야 된다. 불안한 거죠. 이 15년 동안 재반 의무사항을 다 지켜야 되는 건데 이게 또 팔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임사자분들이 아쉬워하는 것 같습니다. 종부세 개편 방안은 이건 이미 바뀐 거죠. 그러니까 올해 그 12월 23일이니까 5일 전에 바뀌었네요. 이미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확정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종부세는 크게 세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공제 금액 자체가 기본 공제 금액이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12억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9억이죠. 그래서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면 9억 합치면 18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시가격 그 18억까지는 부부의 경우에는 종부세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올해 만약에 이제 1세대 1주택 특례 신청하면서 부부 특례 신청을 하신 경우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한 분이 다 몰아주기로 이제 신청했었다면 내년부터는 아마 이걸 쪼개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각각 9억씩 공제 받으시는 게 아마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공제 그 특례 신청을 받으시려면 지금 이제 1주택으로 신청하셨던 분들은 특례 신청을 안 하시면 계속 1주택자로 몰아서 종부세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부부 특례 신청을 다시 한번 하셔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 공제 금액이 첫 번째로 바뀌었고요. 두 번째로는 세율입니다. 세율 자체가 지금 변동폭이 큰데요. 이제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같은 경우는 세율 자체를 이제 일반 세율을 적용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부터는 중과를 적용했는데 이제 일반 세율을 적용했고요. 그리고 과세 표준 12억 이하까지는 그것도 이제 일반 세율을 적용하겠다. 3주택 이상자라고 하더라도 과세 표준이 12억 이하다. 종부세 과세 표준이 12억 이하면은 그러면 중과세율 적용 안 하겠다. 일반 세율하고 똑같이 맞췄습니다. 그리고 일반 세율도 지금 종부세 세율이 올해는 뭐 일반 세율 같은 경우는 0.6%에서 3%였었는데요. 그걸 이제 0.5%에서 2.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세율 같은 경우도 2배죠. 이제 지금은 1.2%에서 6%인데 그거를 이제 0.5%에서 5%로 이렇게 하향 조정하는 걸로 이미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율 부분이 많이 낮춰졌다. 세 번째 부분은 이제 공정시장가액 비율입니다. 그래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이건 조금 약간 의외인데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올해는 60%가 적용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내년에는 80%를 적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80% 적용 예정으로 돼 있고 이 부분은 시행령 개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개정은 안 됐어요. 근데 개편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으니까 80%가 되겠죠. 80%가 되는데 그럼 지금 이 60%에서 80%로 늘어나는 거는 과세 표준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100억짜리다. 100억짜리 뭐 주택이 있는데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이 60%다라 하면 그 종부세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는 60억으로 계산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근데 내년에는 80억으로 계산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부담 자체가 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줄이는 건데 왜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늘렸는지는 약간 의구심이 들지만 그래도 일단은 그 60%에서 80%로 상향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 공제 금액이 늘어났고 세율은 떨어졌고 약간 이상하지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올라갔고 이걸 전체적으로 다 믹스를 해보면 이번에 집값이 또 최근에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 집값 같은 경우는 1월 1일 기준으로 그 공시지가가 책정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많은 하락분이 공시지가에도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그 종부세 납세 인원이라든가 세수는 절반 이상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또 공시가격 자체가 많이 안 떨어졌다라면 그러면 공정시장 가격 비율이 60에서 80으로 올라가니까 아주 일부 분들한테는 종부세가 조금 떨어지거나 아니면 오히려 오르는 경우도 생길 수는 있다고 봅니다.